우수는 뭐고 경칩은 뭔가? 동사에 필요한 절기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500강 기념으로써 24절기를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500강입니다. 1년을 24절기로 나눈 절기표입니다. 각 계절마다 6개의 절기씩 총 24절기가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양의 정보를 쉽게 이해하려면 기준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24절기는 동아시아에서 특별히 벼농사를 위한 절기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력을 사용하던 상황에서 태양의 역할이 절대적인 농사의 양력을 가미한 것이죠. 즉 24절기는 음력이 아닌 양력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는 기준은 태양의 순환인 것이죠. 24절기를 이해하는데 두 개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첫 번째는 대기준이고 또 하나는 소기준입니다. 먼저 대기준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씩 존재하고 있습니다. 밤이 가장 길 때를 동지라고 하고 낮이 가장 길 때를 하지라고 하지요. 또한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을 때가 봄, 가을 두 번 있는데 봄에는春분, 가을에는 추분이라 합니다.春분, 하지, 추분, 동지가 24절기의 대기준입니다. 이들은 양력으로 3, 6, 9, 12월에 각각 배치되었죠. 한자로 동지와 하지의 지자는 이를 지자입니다. 겨울에 이르렀다 해서 동지, 여름에 이르렀다 해서 하지인 것이죠.春분과 추분의 분자는 나눌 분자입니다. 정확히 반으로 나누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봄에 반으로 밤과 낮의 길이가 나눠진 날이春분입니다. 가을에 반으로 밤과 낮의 길이가 나눠진 날이 추분이지요. 다음은 4개의 대기준 사이에 배치되는 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4절기 중에 정확히 중간마다의 4개의 대기준이 배치되니 그 사이에 5개의 절기가 있겠죠. 5개의 절기의 중간에 해당되는 세 번째마다 소기준이 배치됩니다. 그 절기의 이름에는 공통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의 설립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지에서 춘분 사이에는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있고 춘분에서 하지 사이에는 여름이 시작된다는 입하가 있습니다. 하지에서 추분 사이에는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가 있고 추분에서 동지 사이에는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 배치되겠죠. 이렇게 하면 대기준과 소기준의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봄이 시작되는 입춘에서 춘분까지 절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2개의 절기가 배치되었습니다. 입춘과 춘분 사이의 절기는 우수와 경칩입니다. 그중 우수는 비우자와 물수자로 빗물이란 뜻입니다. 눈이 아닌 빗물이 발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지요. 눈이 녹아서 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봄이 오면 겨울의 잔재가 없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겨울의 잔재인 눈이 없어지고 빗물이 보이는 시기가 우수라는 것입니다. 다음 절기인 경칩은 놀랄 경자와 벌레 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벌레 칩자는 모여있는 벌레를 의미하기 때문에 겨울잠을 위해 모여있던 벌레들이 놀란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경칩이죠. 흔히 경칩은 개구리가 놀라 깨어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정확히는 벌레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동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연의 변화는 위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춘분부터 입하까지 보겠습니다. 춘분과 입하 사이에는 청명과 고구가 있습니다. 청명은 맑을 청자와 밝을 명자지요. 그래서 맑게 개인 날을 의미합니다. 24절기는 농사를 위해 만든 절기표라 했습니다. 청명이 되면 추위가 다 가시고 좋은 날이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농사일의 준비가 시작되겠지요. 논에도 가보고 농기구도 손질하면서 1년 농사를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다음은 고구입니다. 고구는 곡식 곡자와 비우자를 사용해서 곡식에 필요한 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농사는 하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 중에 꼭 필요한 비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내리는 비는 곡식을 자라게 하는 필수 영양분인 것이지요. 이번에는 입하부터 하지까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농사의 절대적인 계절이 되었습니다. 입하와 하지 사이에는 소만과 망종이 있습니다. 소만은 작을 소자와 찰만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찰만자는 찬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만은 작게 찬다는 의미겠지요. 무엇이 작게 차냐면 해가 작게 찬다는 뜻입니다. 태양이 작게 찼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뜨겁지는 않지만 제법 태양이 커져 있음을 의미하지요. 겨울의 추위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한 태양이 드디어 작게나마 제 기능을 시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망종인데 망종은 가시망자와 시종자로 구성되어서 가시처럼 생긴 깔끄라미가 달린 벼나 밀 같은 작물의 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망종에는 벼나 밀 같은 까끄라미 종자의 곡식을 뿌리는 시기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된 것이죠. 이번에는 하지부터 입추까지입니다. 하지부터 입추 사이에는
소서와 대서가 위치합니다. 소서와 대서의 소자는 돌소자이기 때문에 더위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름에 이르렀다는 하지를 지나게 되면 작은 더위가 시작되는 소서가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큰 더위가 있는 대서가 오게 됩니다. 이런 더위에는 자연재해만 없다면 농부에게 별일은 없습니다. 하지에서 입추까지는 농부에게 휴식기간입니다. 농왕인 것이죠. 이제 가을의 문턱인 입추에서 가을의 중간인 추분까지 보겠습니다. 입추에서 추분 사이에는 처서와 백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중 처서는 고처자와 도울서자로 구성됩니다. 고처자는 장소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머무르다는 뜻도 있고 멈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서는 더위가 머무른다 또는 더위가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가을의 문턱인 입추가 지나니 드디어 더위가 멈춘 것이지요. 그리고 백로입니다. 24절기는 농사를 위한 절기라 했습니다. 농사는 씨 뿌리기나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수확입니다. 수확할 때가 언제인가 아무리 늦어도 서리가 내리기 전에 마쳐야겠지요. 백로는 하얀 이슬이라는 뜻으로서 서리의 전조 증상입니다. 땅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면 열을 수확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백로는 밤의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시기입니다. 제법 찬 기온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이때 벼에는 제법 이삭이 맺혀 있고요. 그래서 백로는 곧 서리가 내릴 테니 수확을 준비하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부터 입동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추분부터 입동 사이에는 활로와 상강이 위치합니다. 활로는 찰 한자와 이슬로자로 구성되었죠. 활로는 찬 이슬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추분이 지났기 때문에 낮의 길이보다 밤의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추위가 점점 더해지는 시기인 것이죠. 하얀 이슬이 맺히는 백로가 지나고 추분을 지나서 한 이슬이 맺히는 활로입니다. 다음은 상강입니다. 상강은 서리상자와 내릴강자로 구성되었지요. 서리가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참고적으로 서리는 눈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지상의 물체 표면에 얼어붙는 것이죠. 땅 위의 표면이 차가워지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농사일의 서리는 극약입니다. 농작물에 서리가 내리게 되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상 같다고 하는 추상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마마보다도 무섭고 오랑캐보다 무서운 것이 가을설입니다. 추상인 것이죠. 한강이 오기 전에 반드시 농작물 수확을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강이 오면 농사일도 끝이 났습니다. 농부의 한가한 시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겨울의 문턱인 입동부터 밤이 가장 긴 동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입동과 동지 사이에는 소설과 대설이 있습니다. 작을 소자와 눈설자가 합해진 소설이고 큰 대자와 눈설자가 합해진 대설입니다. 소설은 눈이 적게 내린다는 것이고 대설은 눈이 많이 내린다는 뜻이죠. 겨울이 시작되었으니 겨울의 상징인 눈이 내리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이때부터가 농한기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는 시기인 것이죠. 동지부터 입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동지부터 입춘 사이에는 소환과 대안이 있습니다. 소환은 작을 소자와 찰 한자로 구성되어 작게 추운 날의 뜻입니다. 대안은 큰 대자와 찰 한자로 구성되어 크게 추운 날이지요. 사실 겨울은 눈 내리는 날이 덜 추운 날입니다. 눈 내리고 나면 더 추워지는 것이죠. 소설과 대설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것입니다. 1년 중에 대안과 소환 시기가 가장 춥습니다. 이때에도 농부는 특별한 일이 없어서 계속해 휴식을 취하는 농한기의 연속인 것이죠. 이렇게 24절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4절기는 농사를 위해 음력을 사용하던 조상들이 태양의 이동을 알기 위해서 양력을 가미한 날짜 구별법입니다. 1년을 24절기로 구분하고 태양의 길이에 따라 가장 짧은 동지, 똑같은 춘분, 가장 긴 하지, 또다시 똑같아지는 추분으로 4개의 대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대기준 사이마다에 한 개씩의 소기준을 두었는데 봄의 문턱에는 입춘, 여름의 문턱에는 입하, 가을의 문턱에는 입추, 겨울의 문턱에는 입동을 두었지요. 그리고 모내기로 바쁜 봄의 농번기에는 비를 기준으로 해서 각 절기의 이름을 정했고 더워서 일할 수 없는 여름의 농한기에는 더위의 크기로 이름을 정하게 되고 수확으로 바쁜 가을 농번기에는 이슬과 서리로 절기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추워서 일할 수 없는 겨울 농한기에는 눈과 추위로 이름을 정했지요. 이렇게 대기준 4개와 소기준 4개만 기억한다 하더라도 24절기를 이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500강자 기념으로 24절기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